4.3 추념일을 한 달 앞두고 4.3 중앙위원회가 희생자 재심의를 하지 않기로 결정했습니다. 도의회에서도 재심의 논의가 부적절하다는 지적이 잇따랐습니다. 신제주 지역에 신라에 이어 롯데 면세점이 들어오고 초고층 빌딩 드림타워까지 추진되면서 교통 지옥이 될 것이란 우려가 높아지고 있습니다. 올해부터 시작된 교복 공동구매가 늦어지면서 신입생들이 사복을 입고 등교하고 있습니다. 제주지방의 꽃샘 추위가 내일까지 이어지겠습니다. 다음 주에도 반짝 추위가 찾아올 것으로 보입니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뉴스데스크 제주입니다. 4.3 추념일이 한 달 앞으로 다가온 가운데 4.3 중앙위원회가 희생자 재심의를 하지 않기로 결정했습니다. 도의회도 대통령의 추념식 참석과 재심의를 거래해서는 안 된다며 반대 입장을 밝혔습니다. 현재훈 기자가 보도합니다. 4.3 희생자로 결정된 일부 인사가 무장대 수계급이기 때문에 희생자 지정을 취소해달라며 보수단체가 정부에 민원을 내면서 시작된 재심의 논란. 국무총리 소속 제주 4.3위원회의 소위원회 간담회에서 정부는 재심사 규정을 만들어 민원을 해결하자고 제안했으나 위원들은 특별법 정신에 역행한다며 정부안을 거부했습니다. 이에 따라 특정 희생자에 대해 객관적이고 명백한 새로운 증거가 나오면 심사소위에서 검토하는 기존 방식을 유지하기로 결론냈습니다. 지금 현재 심사소위의 위원들을 대폭 교체하지 않는 한 똑같은 결론이 나올 겁니다. 도의원들도 원희룡 지사가 재심의에 대해 반대 입장을 명확하게 밝히고 정부 차원의 논의가 중단되도록 노력해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재심의가 대통령의 추념식 참석의 전제가 된다면 더 큰 갈등을 불러일으킬 수 있다며 흥정의 대상이 아니라고 강조했습니다. VIP가 오지 않더라도 재심에 대한 논의가 이루어지는 것 자체를 막는 게 더 중요하지 않은가요? 어떻습니까? VIP가 오는 거에 대해서 재심사하고 연기해서 거래를 하면 안 됩니다. 거래한 적 없습니다. 아니 혹시나 저희들은 혹시 그럴까 봐서 우려하는 거거든요. 정부는 그동안 대통령의 추념식 참석을 전제로 희생자 재심의를 추진해온 입장이어서 재심의 논란이 올해 4.3 추념일 행사에도 적지 않은 영향을 미칠 것으로 예상됩니다. MBC 뉴스 현재훈입니다. 최근 중국인 관광객이 몰려들고 있는 신제주 지역은 이미 상습적인 교통 정체로 몸살을 앓고 있는데요. 신라에 이어 롯데 면세점이 들어서고 초고층 빌딩인 드림타워까지 추진되면서 교통 지옥이 될 것이란 우려가 나오고 있습니다. 박주연 기자입니다. 빠르면 오는 6월 롯데 면세점이 들어설 롯데시티 호텔 앞 도로. 신호를 기다리는 차량들이 길게 늘어서 있습니다. 이곳은 출퇴근 시간 차량 속도가 시속 7km 이하로 떨어지는 상습 교통정체 구간입니다. 예, 출퇴근할 때 이 사거리가 너무 막히다 보니까 교통체증이 너무 심해가지고 좀 교통 지옥처럼 느껴지고요. 너무 불편한 것 같습니다. 롯데시티 호텔 주차장에 동시에 세울 수 있는 관광버스는 6대. 지난 2011년 교통역량평가 당시 하루에 40대가 들어올 것으로 예측한 데 따른 겁니다. 하지만 인근 신라 면세점에 최대 200대가 들어오는 것을 감안하면 턱없이 부족합니다. 크루즈가 들어올 때는 20대 이상 한꺼번에 들어와야 되는데 이제 대기 차선이 지금 확보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이 해소되지 않으면 주변 가로가 거의 마비 수준으로 교통 혼잡이 예상되고 있습니다. 300m 이내에 추가 주차장을 확보를 했으며 그거와 더불어서 컨설턴트의 자문을 지금 받고 있는 상황에서 최근 건물을 증축하면서 주차장을 늘린 신라 면세점도 사정은 마찬가지. 재작년 교통역량평가에서는 하루에 관광버스 140대가 들어올 것으로 예측했지만 지난해 수용 능력을 초과했습니다. 해마다 50% 이상 늘어나는 중국인 관광객 증가 속도를 반영하지 못한 겁니다. 게다가 신라와 롯데 면세점에서 불과 1km 떨어진 곳에 38층짜리 쌍둥이 빌딩인 드림타워까지 들어서면 교통량은 더 늘어날 수밖에 없습니다. 특히 최근 신제주 지역에 분양형 호텔까지 잇따라 들어서면서 교통 혼잡은 더 심해질 것으로 예상돼 대책 마련이 시급해졌습니다. MBC 뉴스
박주연입니다. 중산간 지역의 난개발을 막기 위한 관리 보전 지역이 재정비됩니다. 제주도는 지난 2003년부터 지정고시된 지하수와 생태계, 경관 보전지구를 현실 여건에 맞게 등급을 조정하기 위한 연구 용역을 내년 말까지 진행한다고 밝혔습니다. 지하수와 생태계, 경관 보전지구를 동시에 정비하는 것은 이번이 처음으로 제주도 전체 면적의 68%인 관리 보전 지역 1,200제곱킬로미터에 대한 현장 조사가 이루어집니다. 새학기가 시작된 지도 며칠이 지났지만 일부 학교에서는 신입생들이 교복을 받지 못해 사복을 입고 등교하고 있습니다. 올해부터 교복을 공동 구매하면서 빚어진 일인데 뚜렷한 대책이 없다 보니 내년에도 똑같은 일이 되풀이될 수밖에 없다고 합니다. 권혁태 기자가 보도합니다. 그러나 교복이 아직까지 만들어지지 않아 당분간 신입생들은 사복을 입어야 합니다. 이미 한 달 전부터 예견됐던 일이 벌어진 학교 현장. 2, 3학년은 교복, 1학년 신입생들은 사복을 입고 학교를 오고 갑니다. 개별적으로 교복을 사거나 물려받은 1학년들도 뒤섞여 있습니다. 학부모들도 학기 초부터 혼란스러운 상황. 학기 초라 아이도 그렇고 학부모도 예민하잖아요. 아이들 관계도 그렇고 또 담임도 이런 어떤 분 만날지 그런 것도 그렇고 그러니까는 다들 다 예민해 있는 상태에서 교복까지 그러니까 아무래도 그렇죠. 올해부터 학교별로 교복을 공동 구매하면서 신입생 배정이 끝난 1월 말에야 교복 선정위원회를 구성하고 업체를 선정하면서 빚어진 일입니다. 결국 노영준과 김영중 등 7개 중고교 신입생들이 교복 없이 새 학기를 맞았습니다. 대부분 다음 주쯤이면 교복이 나오지만 2개 학교는 제품이 불량하다며 업체를 다시 선정하기로 해 언제쯤 나올지 알 수 없습니다. 계약할 때 우리 교육청 계약팀 같은 데서도 이제 도움을 줄 수 있도록 4월 1일부터 입도록 한다거나 아니면 물량이 제대로 납품이 안 될 것 같으면 5월 1일부터 입고 등교할 수 있도록 하거나. 일선 학교는 물론 교육청도 뚜렷한 대책을 내놓지 못하면서 올여름 하복 구매는 물론 내년 신입생 입학 때도 같은 일이 반복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MBC 뉴스 권혁태입니다. 제주 해군기지 관사 문제를 해결하자며 강정마을회가 제안한 주민 찬반 투표를 제주도가 거부했습니다. 제주도는 강정마을회에 공문을 보내 군 관사 건립은 국가정책사업으로 도지사가 직권으로 실시할 수 있는 주민투표 대상이 아니며 국방부가 행자부와 협의해 주민투표를 요구할 수 있지만 인허가가 모두 끝나 불가능하다고 밝혔습니다. 이에 따라 강정마을회는 마을회 차원에서 주민투표를 실시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오늘 기온이 뚝 떨어져서 많이 추우셨지요. 봄꽃을 시샘하는 꽃샘 추위는 모레쯤 풀리겠지만 다음 주에 또다시 찾아온다는 예보입니다. 김현선 기자가 보도합니다. 봄을 알리는 매화가 손톱만한 꽃망울을 터뜨렸습니다. 여린 꽃잎들이 차오르는 봄 기운을 전하지만 바람은 아직 차갑기만 합니다. 봄꽃을 시샘하듯 갑자기 추워진 날씨에 상춘객은 두터운 겨울 외투를 벗어던지지 못했습니다. 한낮의 산책에도 두툼한 목도리는 필수. 옷을 여며봐도 차가운 기운이 파고듭니다. 봄인가 싶으더만 다시 또 추워지니까 꽃샘 치라니고. 예. 오늘은 어느 정도로 추우세요? 막 춥고 그러진 않는데 좀 쌀쌀하죠. 집에서 보기엔 한 10도 되는 줄 알았는데 지금 2도밖에 안 돼가지고 너무 추운 것 같아요. 제주지방은 오늘 아침 성산이 1.9도, 서귀포 2.8, 제주시가 3.2도까지 떨어졌고 낮 기온도 5도 안팎에 머물렀습니다. 북서쪽에서 찬 공기가 남하하고 강한 바람까지 불면서 체감 온도는 영하로 떨어졌는데 내일 아침에도 1도에서 3도까지 떨어져 춥겠습니다. 네, 이번 주에는 차가운 대륙 고기압이 일시적으로 확장하면서 제주에 영향을 미치고 있습니다. 이런 날씨는 다음 주 초에도 다시 한 차례 정도 예상되고 있습니다. 이번 추위는 내일 오후부터 차차 풀린 뒤 모레쯤 평년 기온을 되찾겠다고 기상청은 예보했습니다. MBC 뉴스 김현선입니다. 제주지방기상청 새 청사가 준공됐습니다. 제주지방기상청은 지난 1983년부터 사용해온 청사가 노후화됨에 따라
90억 원을 들여 6,600여 제곱미터 부지에 3층 높이의 새 청사를 세웠습니다. 새 청사에는 지구 환경 3차원 가시화 시스템과 낙뢰 발생기, 기상 역사관 등을 갖춘 기상과학 홍보관도 운영됩니다. 김창옥 제주 MBC 사장은 오늘 취임식에서 제주 MBC가 도민의 충실한 대변자이자 한결같은 후원자며 영원한 동반자인 100년 친구로 거듭나도록 하겠다고 말했습니다. 김창옥 사장은 또 시적절한 의제 설정과 수준 높은 문화적 콘텐츠 제공이라는 사명을 완수하기 위해 제도와 관행 등 모든 것을 혁신하겠다고 밝혔습니다. 간통죄 폐지로 제주에서도 40여 명이 구제받을 수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제주지법에 따르면 간통죄 합헌 결정이 마지막으로 내려졌던 지난 2008년 10월 이후 제주에서 간통죄 확정 판결을 받은 43명은 재심을 청구할 수 있게 됐습니다. 한편 검찰은 현재 간통 혐의로 수사 중인 4명도 무혐의 등으로 사건을 종결할 방침입니다. 오늘 새벽 0시쯤 제주시 1도 2동 주민센터 앞 도로에서 길을 건너던 54살 김모 씨가 택시에 치여 숨졌습니다. 경찰은 김 씨를 미처 발견하지 못했다는 택시 운전자의 말에 따라 차량 블랙박스를 분석하고 있습니다. 저녁 7시쯤에도 제주시 3도 1동에서 길을 건너던 70대 할머니가 승용차에 치여 크게 다쳤습니다. 오늘 오후 1시 50분쯤 제주시 구자읍 평대리 비자림로에서 레미콘 차량과 렌터카가 부딪혀 렌터카 운전자 25살 부산시 이모 씨 등 3명이 다쳤습니다. 경찰은 사고 차량 가운데 한 대가 중앙선을 침범해 사고가 난 것으로 보고 정확한 사고 경위를 조사하고 있습니다. 오늘 아침 7시 반쯤 서귀포시 남서쪽 740km 해상에서 조업하던 서귀포 선적 29톤급 연승어선인 풍성호에 선원 45살 마모 씨가 숨진 채 바다에 떠 있는 것을 해경이 발견했습니다. 해경에 따르면 사고 발생 1시간 전부터 마 씨가 보이지 않는다며 선장이 실종 신고를 했는데 선장 등 동료들을 상대로 정확한 사고 경위를 조사할 예정입니다. 뉴스데스크 제주였습니다. 고맙습니다.